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외교안보 국제부 김윤수 기자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파죽지세인데요.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개전 이틀 만에 이 수도 키예프 함락까지 눈앞에 둔 이 현재 전황을 볼 때 그야말로 푸틴의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주일 전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석상에서 러시아의 침공 시나리오를 밝힌 이 미국조차도 침공 9시간 만에 수도 키예프 문턱까지 러시아군이 진입할 것이라고는 예상 못했을 겁니다. 동부 전선뿐만 아니라 이 북부 벨라루스를 통해 수도 키예프로 남하하고 남쪽에선 크림반도와 오데사 항구를 통해 상륙한 군이 북진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역을 삼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푸틴 대통령의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요. 푸틴 대통령은 이 구소련의 이 비밀 첩보 조직 KGB 출신입니다. 그만큼 전술에 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번에는 기만 전술까지 이 서방에서 매드맨, 이 미치광이 소리를 듣는 푸틴의 면모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러시아군 15만 명 이상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결집할 때에도 러시아는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계 훈련인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러니까 국제사회는 경고 사인만 보낼 뿐 어떤 액션을 취하긴 어려웠던 겁니다. 더구나 푸틴은 그동안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숄츠 독일 총리 등과 회담을 이어가며 몸값을 키웠습니다. 그리고는 국방부를 통해 훈련을 마치고 병력을 철수한다, 이렇게 발표해버립니다. 그러자 서방 사회의 경고가 먹혔다, 역시 전쟁은 없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죠. 게다가 어제 개전 하루 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이 사이버 테러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제 우크라이나 국방부, 외무부 등에 대한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뒤 전격적인 침공. 우크라이나는 혼이 쏙 빠졌을 겁니다. 사이버전은 공격의 배후를 파악할 수 없는 비대칭 전력입니다. 러시아라는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으니 이 태클을 걸기도 힘든 겁니다. 자, 미국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지금 경제 제재를 발표했는데 푸틴 대통령은 이것도 미리 대비를 하고 있었다면서요. 네, 러시아는 지난 2014년에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부터 미국 등의 이 경제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제재 초기만 해도 국가 부도 위기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지난 8년 동안 외환 보유고를 6,350억 달러, 세계 4위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중 달러 비율도 47%에서 16%까지 줄였습니다. 마치 달러 사용이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이라도 한 듯 말이죠. 자, 푸틴 대통령 자신감도 생겼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은 그럼 뭘까요? 네,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됩니다. 실제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해 러시아 영토로 병합하는 시나리오와 이 칠러 정권을 세워 뒤에서 조종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 서방과 직접 국경을 맞대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푸틴도 점령 계획은 없다고도 했었죠. 이 때문에 두 번째 시나리오가 유력해 보입니다. 칠러 정권을 앞세워서 사실상의 점령 효과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서방 사회는 그 두 가지 시나리오를 뛰어넘는 이 푸틴 대통령의 결정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국경 밖에 미군을 비롯한 나토군이 지금 집결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네. 혹시나 푸틴 대통령이 계속 서진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어서 이 군사 개입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나 발트 3국 등까지 이 포성에 휩싸이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집단 방어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실제 미국은 병력 7,000명을 유럽으로 추가 파병하고 F-35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공격 무기를 배치했습니다. 핵전쟁은 몰라도 3차 대전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푸틴도 이런 상황을 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윤수 기자였습니다.